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까 코멘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계획경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나쁘고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모든 국가의 경제의 계획을 다 짜서 어느 인더스트리에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배분을 하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경제를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예전 구소비에트죠. 코멘트 썼지만 소비에트 러시아 때 만든 계획경제였습니다. 근데 그거가 러시아는 이미 다 포기한 지가 오래됐죠. 그거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지구상에 몇 군데 없어요.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약간의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라오스라는 국가 있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계획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시장 경제겠죠? 시장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콩 같은 경우, 지금 홍콩이 아니고 예전 제가 살 때 홍콩은 정글 이코노미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정글 이코노미 뭡니까? 약육강식이죠. 강한 놈이 이기고 싸워서 지는 놈은 도태되는, 아무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그런 경제가 홍콩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 같은 거는 지금 사실 계획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경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얘가 발달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린하우스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온실의 경제. 그러니까 국가가 비가 안 오면 물 좀 많이 뿌려주고, 너무 비가 오면 이제 천막 쳐가지고 비가 안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경제를 가꾸어 나가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국가 경제, 즉 계획 경제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경제가 상당히 빨리 발전할 수 있겠죠. 예전에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빨리빨리, 중국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곳에 나라가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의 중화학공업이라면 중화학공업을 집어넣는 거고,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인더스트리에 선택과 집중해서 푸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이 낮아요. 이런 국가들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면. 왜냐면 나라가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여기 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불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경제가 다 안 좋으면 그쪽 자기 생산을 막 늘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황이라는 게 경제 공황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제가 서로 엄청나게 경제를 해가지고 경쟁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도태화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긴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을 만들어라, 또 그거를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라. 이러한 공급과 균형, 지금 같은 이런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알아서 경제를 다 하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의 부의 분배가 조금 괜찮아지겠죠. 잘 사는 사람 돈 뺏어갖고 못 사는 사람 나눠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 나라가 도와주고. 잘 보면 북한이 국가 계획 경제를 하지만 실패한 케이스,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땅덩어리가 좁아야 돼요. 싱가포르처럼. 그리고 국민성이 좋아야 돼요. 나라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반골이 많거나 뭐 자유주의 사상이 넘치는 나라들은 따라할 수가 없죠. 백신 맞아라고 맞지 않습니까? 백신 맞지 마 그러면 맞아, 그런데 안 맞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러면 국가 계획 경제가 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실 나라가 신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신이 아니니까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땅덩어리가 크거나 이래버리면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부의 균등,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도 부가 그러면 다 골고루 나눠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공산당이 가져가고 극소수의 몇 명들이 그 권력과 부를 가져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국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도 사용시키지만 너무 몇십 년 동안 시진핑이가 들어오기 전 세대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너무 부정부패를 시키다 보니까
이거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솔직히 저는 공부한 곳이 시카고이기 때문에 시카고 학파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시카고 학파는 가능한 한 시장에 자율권을 주어서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시장은 더 똑똑하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고 이러한 압력을 넣어도 시장은 다른 방법과 묘법을 찾아서 나온다. 그래서 시장을 냅둬라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제가 한국 사람이고 또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싱가포르 같은 국가라면 좋겠죠. 뭐 여기도 경제가 있고 자유경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 중요한 업종 분야는 나라가 컨트롤하는. 그러면서 사실 그들이 부정부패를 안 하면 돼요. 지금 근데 뭐 여기는 거의 안 하니까 싱가포르는 그러한 정도로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나라들도 물론 뭐 자유경제주의를 막 완전히 옛날 홍콩처럼 니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계획경제가 왜 안 좋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옛날에 한국도 그랬죠. 향후 10년 동안 연 8% 성장을 해서 뭐 GDP 얼마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퀄리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10년 동안 10% 성장을 하려면은 1년에 얼마를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를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그 해의 성장 목표입니다. 우린 이렇게. 그거 이상 올라가면 우린 그거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예전에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중국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계획경제인 거죠. 근데 지금 중국도 계획경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면 그런 경제의 수치를 발표하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계획경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죠? 시진핑의 마음이죠. 시진핑이 8%면 8인 거고 3%면 3%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어느 정도의 탄력으로 유연성을 집어넣으면서 계획경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시진핑식 경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오늘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좀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